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선수까지 유럽 최고 무대를 누비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한국 축구가 이제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거듭된 부실 운영과 실책으로 인해 오히려 최고의 선수들이 등장했음에도 최대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위르긴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대한축구협회 제5차 정례 임원회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불참 통보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최종 결정권자 없이는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 회의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는 가운데 이제는 회장의 거취 여부까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대한축구협회 내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언론 최신 보도와 축구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월 13일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대한축구협회 제5차 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12일 밤에 갑작스럽게 긴급히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에게 긴급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 5차 임원회의가 취소되었다라고 알렸다고 하는데요. 대신 임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동일한 시간에 상근 부회장 김정배 회장의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회의가 열리기는 하는데 회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식적인 5차 임원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는 이미 올해 들어 4차례 열린 바가 있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임원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4번의 회의보다 지금 회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실패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새롭게 대표팀을 재정비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제대로 치르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이 불참한다면 어떤 의미 있는 결론도 도출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심지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중에 상근 부회장인 김정배 회장은 전 문체부 제2차관 출신으로 사실은 축구인 출신도 아니고 이러한 큰 문제, 감독 경질 문제를 결정하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보이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게다가 상근 부회장이긴 하지만 결정권이나 실권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축구계의 이야기인데요. 정몽규 회장이 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정몽규 회장은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참석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 이후에 정몽규 회장이 또 마음을 바꾸거나 일정과 계획을 바꿔서 참가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 시점, 보도가 나온 시점, 저희가 체크한 시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2월 13일 오전 시점에는 정몽규 회장 없이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결정까지 나오자 축구협회 임원진 그리고 내부에서까지도 정몽규 회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부회장들 사이에서까지도 정몽규 회장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까지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즉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는 문제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대한축구협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정치권까지 비판을 가하고 있고 전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갖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번 주 안에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경질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전력강화위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아시안컵과 관련해서 그 어떤 보고서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의 자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이 회의 없이는 경질 논의 자체도 불가능한데 정몽규 회장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결정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연휴 기간에 물론 쉬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에도 어떻게 본다면 협회가 이런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제야 그 논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이건 사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많은 팬들이 지금 연휴 기간에도 신경 쓰고 걱정하면서 보내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책임한 정말 행동을 보인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최대한 빠르게 클린스만 감독의 평가와 동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2월 13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임원회의를 가지고 이 회의 안에서 위약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계약 상황들에
선수들에 대해서 코치진에 대한 상황까지도 이제 결정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게다가 정몽규 회장이 내년 1월까지 임기가 이제 보장되어 있고 4선에도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클린스만 감독을 내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밀어붙여서 선임한 감독이긴 하지만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본인이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몽규 회장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일단은 당장 시급한 대표팀 운영 문제의 결정타가 될 수 있는 클린스만 감독부터 일단 정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3월 21일과 26일에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3, 4차전을 연속으로 치르게 되는데 태국이 아시안컵에서 보인 경기력이나 또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보였던 전술 운영 능력을 봤을 때는 우리가 태국을 상대로 한 2연전에서 참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게다가 손흥민 선수까지도 대표팀에 합류할지 여부, 대표팀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표를 남기는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토트넘으로 복귀한 이후 이러한 논란을 모를 리가 없는 손흥민 선수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이 한 달 사이에 많은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최대 위기, 정말 최악의 흐름 속에 최악의 분위기 속에 일정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대표팀이 이미 치렀던 싱가포르전이나 중국전에 정말 대승을 거두면서 2차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심지어 2차 예선도 2위까지 최종 3차 예선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태국과의 2연전에서 만약 승점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6월로 예정된 싱가포르전이나 중국전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지금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가 우리와 한조인데 태국이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전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것은 9월부터 3차 예선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 3차 예선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이 3차 예선이 과거의 최종 예선격인데 2026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48개국이 본선에 진출하면서 아시아에 8.5장의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8개 팀이 진출하고 또 0.5장이 주어진 것은 다른 대륙과의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한 팀이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종 예선에 떨어진 적이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여겨졌지만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지켜봤듯이 요르단을 상대로도 고전했고 말레이시아도 이기지 못했고 다른 팀들, 그 팀들과 비등비등한 정말 전술적인 준비와 체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라면 정말 우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말 가장 화려한 상업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70억여 원보다 더 큰 타격과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차 예선은 총 18개국이 참가하게 됐는데요. 6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서 각 조의 상위 2개 팀이 일단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6개의 본선 1차 진출팀을 가리게 되고요. 여기서 각 조 3, 4위를 차지한 팀 6개 팀이 총 3개 나라씩 2개 조로 나뉘어서 4차 예선을 진행하고 이 4차 예선의 1위 팀이 본선에 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차 예선의 각 조 2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대륙별 예선에 진출할,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한 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리가 3차 예선에서 빠르게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걱정될 정도로 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 운영 능력과 전술 능력이 한심하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상향 평준화와 발전을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선수들의 존재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는다거나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같은 선수, 특히 김민재 선수라는 수비의 기둥이 빠질 경우에는 아무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요르단과의 경기에 충분히 지켜봤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대한축구협회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의 취재에 따르면 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2년 4개월이나 남아있고 추산적으로 70억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줬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한 달 뒤에 열리는데 그 사이에 좋은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을 지금 해임하는 것은 조금 이제 시기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게다가 벤투 감독 역시 이런 위기를 겪어왔었다가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의견을 가진 임원들도 있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임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바꿔야 한다. 심지어 회장까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원은 어떻게 보면은 정몽규 회장 측에 조금 이제 그쪽에 우호적이고 클린스만 감독 측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국가대표 전력
전력강화위원회와 또 대한축구협회 이사진과 부회장단이 중지를 모아서 어떤 그 공개적인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현재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가운데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마이클 밀러 위원장 자체가 성인 레벨의 축구를 이끈 인물이 아니라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의 추천으로 유소년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왔다가 김판곤 감독이 물러난 이후 많은 이들이 테크니컬 디렉터직,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직을 거절하다 보니까 내부 승진식으로 이제 맡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거의 허수아비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있고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현재 K리그 팀을 맡고 있거나 축구팀을 맡고 있는 인물들, 뭐 박태하 포항 감독이라든지 이정효 광주 감독이라든지 뭐 최윤겸 감독이나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 위원직에 몰두하거나 이 위원직에 집중할 수 없는 가운데 자료조차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번 주에 열릴 이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물론 이분들이 모두 아시안컵을 지켜봤을 것이고 대표팀을 지켜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없이도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것은 정몽규 회장의 결정과 결단이 없다면 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결국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현 시점에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내려졌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70억이 넘는 위약금, 코칭 스태프를 포함했을 때는 100억 원 가까이 된 이 위약금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계약상에 뭐 한국 거주 의무라든지 성적에 따른 해약 조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16강 사우디전에 만약에 딱 떨어졌다면, 우리가 만약에 탈락했다면 협회에서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경지를 이제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통과하면서 이게 백지화됐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 자체도 본래는 이제 카타르에서 그대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읍소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대체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신의 성실에 대한 조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외국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빠뜨렸는지 계약서에 대해서 내부 검토, 뭐 대한축구협회 법무팀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직업윤리가 결여됐다라는 표현을 한준희 부회장이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기력과 성적과 뭐 내용과 행동과 뭐 행실을 봤을 때는 위약금 없이 대표팀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요인을 들어서 법적으로 위약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방을 벌여서까지라도 내보내야 된다. 법적 공방을 통해서 일단 위약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면서, 혹은 뭐 클린스만 감독을 설득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까지도 좀 논의해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을 지불하지 않고 내보낼 방안을 대한축구협회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지금 뭐 이 회의에 불참할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하거나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녹화할 시점까지는 이제 이날 열릴 임원회의에 정몽규 회장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파주 NFC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천안 축구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이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대로 훈련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행정 실패와 대표팀 운영 실패는 결국에는 책임자들을 교체하고 새롭게 협회를 꾸려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회 회장과 뭐 협회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전력강화위원장과 대표팀의 감독 모두 바꿔야 한다. 현재 한국 축구 최고의 브레인을 다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북현대 디렉터로도 최근에 좋은 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박지성이라든지 강원FC 대표이사를 맡으면서도 또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고, 또 최근에 해설위원으로도 얘기했던 논평을 통해서 대표팀의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로바로 냉철하게 짚어냈던 이영표 전 부회장 역시 현재 한국 대표팀의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울산 HD의 K리그 2연속 우승을 이룬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갖춘 행정적인 노하우와 대표팀에서의 경험을 생각한다면 회장까지 나설 수 있는 인물이다. 디렉터든 회장이든 감독이든 무엇이든지 가능한 한국 축구 최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광주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끌어낸 최고의 전술가 이정효 광주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인물들이 함께 좀 모여서 한국 축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축구를 월드컵으로 보내고, 또 월드컵에서 원정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주에 있을 회의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정몽규 회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시각과 변화한 상황들 새로
새롭게 전해진 소식들 한준TV에서 체크하고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